네, 전업주부라 해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리고 임대소득 있으신 전업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도 많이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건보료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이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한 세금 문제, 주로 양도세, 종부세 문제는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저희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이 건보료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부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부부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과표가 6억 원입니다. 저 재산세 과표 6억 원이라는 의미는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보료에서 저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주택은 60%, 토지는 70%를 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0억이란 얘기입니다. 10억에 60%를 보니까 6억이란 얘기고요. 공시가격이 10억이란 얘기는 시세로는 뭐 13억, 14억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또 재산세 과표가 2억인 임대주택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5대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50만 원씩 월세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 대 있는데요. 이건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남편은 직장인이니까 당연히 직장 건보 가입자일 거고요. 아내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내는 건보 피부양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언뜻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50만 원 받는 게 다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연히 피부양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작년부터 바로 저 아내는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요. 저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아내분의 경우에는 바로 소득 요건에 2번에서 걸립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때 사업소득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소득은 임대소득입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은 받는 월세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받는 월세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액수, 그 액수가 단 1원이라도 넘게 될 경우에 건보 피부양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은 과세를 안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과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한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소득에 따라서 작년 11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건보료가 매겨지게 된 겁니다. 저 아내분의 경우에는 저 월세 50만 원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보료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이 뭐 조금이라도 발생한다고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액을 빼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필요경비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의 경우에는 2번에 해당되는데요. 임대주택을 미등록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필요경비 50%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 원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입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반영을 하면 소득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은 월세 50만 원을 받기 때문에 600만 원이 소득이 되죠. 그래서 600만 원에 50%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바로 소득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표인데요. 월세 50만 원에 11을 곱하면 600만 원이 연소득이 되고요. 여기에 필요경비 50%와 200만 원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100만 원이 연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 100만 원 연소득 때문에 저 아내분은 매달 20만 원의 지역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미등록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저 4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나오는데요. 4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세가 33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3만 3천 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가 나오는데 저 아내분은 불행히도 50만 원이기 때문에 지역건보료 20만 원이 매달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건보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 아내분 입장에서는 월세 50만 원 때문에 20만 원 건보료를 내야 된다. 좀 억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요. 따라서 저 아내분은 규정대로 건보료 2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내분은 예전처럼 건보료를 안 내고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 2번을 1번으로 만드는 겁니다. 2번은 임대주택을 미등록했는데 필요경비는 50%와 200만 원을 반영하는데요. 저 미등록된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혜택이 더 커집니다. 이때는 필요경비가 60% 반영이 되고요. 기본공제가 400만 원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면 연수입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연수입 1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83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83만 3천 원이 되지 않으면 저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건보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 아내분은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죠. 저분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연소득이 0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남편의 보험에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2번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더 이상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을 안 받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세대와 빌라는 임대주택 등록을 받고요. 물론 단기는 안 되고 장기 임대에 한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라 임대주택 등록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내분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있습니다. 우선 저 아내분의 경우에는 저 임대주택 때문에 지금 건보료가 발생을 하고 있죠. 남편분한테 임대주택을 그냥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당연히 0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남편한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입니다. 근데 증여세는 10년까지 6억 원 부분은 공제가 되죠. 그래서 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2번이죠. 바로 남편한테 증여할 때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택은 증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12%. 엄청나게 높죠. 하지만 이건 조정 대상에서 3억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3억이 안 되면 그냥 3.5%만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분의 경우에는 그냥 3.5를 매긴다 하더라도 이게 몇백만 원이 됩니다. 거의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보료 조금 절약하려고 과연 700만 원 넘게 드는 취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은 듭니다. 실제로 이 건보료 부담 때문에 이 증여하다가 괜히 취득세 때문에 오히려 손해봤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월세 인하입니다. 좀 황당하죠. 건보료 때문에 월세를 깎아준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월세를 깎아주는 게 오히려 이득일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세가 50만 원 받아서 그것 때문에 건보료 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으니까 월세 33만 3천 원만 안 되면 그때부터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에서 17만 원만 깎아주면 월세가 34만 3천 원이 되죠. 그러면 이만큼은 월세 소득이 줄지만 건보료를 안 내게 되죠. 그게 20만 원입니다. 월세 17만 원 깎아주고 건보료 20만 원 면제받는다. 오히려 이득인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보료와 또 월세 감소분을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게요. 아까 임대주택에서 월세 1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지분이 50대 50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데요. 저분 아내만 월세를 깎아주는 거는 사실 원칙은 아닙니다. 지분별로 월세 수령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꼼수가 하나 생기고 있죠. 월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그래서 월세를 인하하면서 건보료를 면제받고 그 대신에 관리비로 보충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월세는 그 부동산을 빌려줘서 받는 대가고요. 관리비는 실제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악용될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전업주부의 임대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건보료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례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예금 같은 금융소득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 아내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아내분은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면 이제 서울 아파트는 그냥 평균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뭐 고가 아파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예금도 가지고 있어서 금융소득이 연 1,050만 원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때 금융소득 1,050만 원이요. 저 금융소득은 세전이냐 세후냐 또 이런 질문들 자꾸 하시는데요. 금융소득 그냥 세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은 직장 다니는 남편 밑으로 건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도 제법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왜 되냐면 저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선 소득 요건이 저 아내분은 연 1,050만 원 소득이 있었잖아요. 금융소득이. 그래서 소득 요건을 맞춥니다.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안 되고요. 이게 내년 2단계에서는 2천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저 아내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주택도 없고 상가도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요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인데요.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 아내분의 경우에는 9억 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시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10억 원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공시가격은 뭐 한 7억 원 정도 될 거고요. 그 공시가격의 60%만 재산세 과표로 잡힙니다. 그래서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재산세 과표는 4.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2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번도 해당이 안 되고요. 2번도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에서 9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아내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건보료를 안 내고 계십니다. 그냥 남편 밑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내년 7월부터는 저 아내분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건보료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요. 바로 2번이 5.4억 원에서 9억이 아니라 3.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저 아내분의 재산세 과표는 4.2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3.6억 원을 넘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바로 연소득 1,000만 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1,050만 원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재산 요건 2번 때문에 저 아내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고 지역건보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 아내분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좀 되니 건보료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이 훌륭한 의료제도가 공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담하는 건보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되면 어느 정도 건보료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 아내분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올해와 내년이 똑같은데 재산과 소득이 똑같은데 올해는 안 내던 건보료를 내년에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뭐 팔거나 또는 남편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유지한 상태에서라면 결국은 금융소득 1,050만 원을 1,000만 원 이하로 내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개형 ISA나요 또는 이 사적연금들이 있습니다. IRP, 개인연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저 아내분은 내년에도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들의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